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릴까? 매일 손님들하고 부딪히니까 이런 쪽으로 얘기를 많이 해드려야 되겠다. 문자 쓰면 피곤하잖아요. 어렵지 않게 수월하게 풀 겁니다. 지금 세계적 현실은 어떠냐? 시장의 사업 경로가 조각조각 나뉘어지고 있죠. 배달, 편의점, 파우치, HMR, 신선식품. 배달의 민족에서도 이미 신선식품으로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제가 일본 사람들 하는 짓을 보면 굉장히 미운데, 일본의 시장 접근 방식은 상당히 배울 점이 많다.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시급 10,000원 간다 그러죠. 시급 10,000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현재 데리고 있는 직원들 고정이 올라가요. 맞죠? 이게 세계적 현실이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현실이라는 거죠. 매년 5%씩 점포수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김치찜을 2분 안에 손님에게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만들었어요. 원래 제조업 출신이고 누룽지 맛 사탕 아시는 분, 1996년도, 94년도에 4명이 달라붙어서 6개월 걸려서 개발했는데 4명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빨 다 썩어버렸죠. 그 SNS들 요즘 많이들 하시는데 즐기기만 하지 마시고 숲을 보세요. 그 사람이 올려놓은 사진이나 그 사람의 생각 뒤를 보세요. 여러분들은 3수, 4수, 5수, 6수를 봐야 됩니다. 장사는 손님하고 약속이잖아. 나 밥 먹으러 왔는데 너 문 닫아서 내가 마음이 좀 상했어. 굉장히 점잖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딱 맞은 것 같아요. 장사 좀 된다고 소비자로 보지 않고 나에게 돈을 갖다 주는 도구로만 생각을 했던 거죠. 보면 소비자 우선이라는 단어를 저희가 만들어낼 수 있겠죠. 와이프나 신랑하고 싸워서 이겼어요. 뭐가 남아요? 감정은 해결이 됐을지 몰라도 문제 해결은 안 됐거든요. 소비자하고도 똑같다는 얘기죠. 소비자하고도. 2대8 법칙은 이미 알고 계시죠? 100명 갖고 제조를 하는데 80개밖에 안 나와요. 20명을 자르면 문제 있는 사람 자르면 좋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알고 계시죠?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요. 자동화, 선진화 물론 필요하지만 그거를 할 때 고객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2008년 그냥 서브프라임, 미국발 서브프라임 때문에 매출이 정신없게 하락을 하더라고요. 김치는 250g짜리고 고기는 100g짜리 2개를 넣었었는데 무섭더라고요. 그때만큼 제가 긴장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뭐 직원들도 원가 분석을 다 하는 사람들이니까 80g짜리 3개 넣자. 고기는 틀에 넣어서 찍어낼 수 없으니 손으로 썰어야 되거든요. 80g짜리 3개 넣어. 저는 계산상으로 300g 계산했습니다. 본전이었어요. 하락하던 매출만 잡아보면 돼요. 손익분기점 밑으로 가버리니까 이미 보이는 거예요. 이대로 3개월만 더 가면 내가 시야가 좁아질 것이다.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시야가 좁아집니다. 매출이 하락한다고 큰일 난 애가 아니고요. 그에 맞게 잘 대응하십시오. 잘 대응. 300g짜리 넣고 그때가 여름철이었어요. 여름철에 누가 뜨거운 거 먹긴 좀 그렇잖아요. 저 같아도 차가웠고 시원한 음식 먹겠어요. 겨울 가면 신문에서 고깃값이 어쩌고 저쩌고 난리 칠 거니까 그때 다시 복원하자라는 심정으로 80g씩 3개나 그랬더니 직원들이 지금도 남는 거 없는데 이것도 고기 늘리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사장놈 그러더라고요. 마른 수건 짜는 것보다는 그 짠 거를
고객에게 돌려주는 게 훨씬 더 저에게 이익이더라. 절감할 수 있는 건 절감을 해야죠. 뭐 수돗물 시스템을 정비해서 한 방울이라도 덜 쓰는 설거지 기능을 채택을 한다든지 전기를 덜 쓰는 그런 시스템 시간을 정리를 해서 그런 쪽으로 수건을 짜라는 얘기지, 소비자들에게 주는 거를 짜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거든요. 전략적 기업으로 가는데 전략적 기업 모델이란 뭐냐? 이거는 저도 굉장히 접근하고 이렇게 대입시키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었었어요. 이 구성 요소들을 신속하게 조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한다. 저 같은 경우는 있는 고기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상품 개발을 또 했죠. 잠재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가치 있는 것을 무료로 제공한다. 장마철에 그 싸구려 동대문에서 3단 접이식 우산을 한 200개를 주문해 갖고 비 와 갖고 동동동동 구르시는 분한테 이거를 제공을 하기 시작했죠. 이따가 비 그치면 퇴근 시간에 갖다 주실 거죠? 회수율 얼마 안 되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공짜고 기분 좋잖아요. 이미 돌아오지 않으리라고 짐작을 하고 예상을 하고 고객에게 건네줬던 것 뿐입니다. 제 생각 머릿속에 들어와 보시면 고객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를 끊임없이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기업 시나리오에 보면요,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고객의 유형의 고객. 또 내려오면 고객 유형이 또 나와요. 또 내려오면 요 밑에 고객 유형이 또 나와요. 50대는 고액을 지불하긴 하는데 접근 횟수는 굉장히 떨어지겠죠. 40대는 중가는 가는데 애매하죠. 20, 30대 타켓이 좋은데 제가 김치찜을 개발할 때 40, 50대를 계산했는데 그게 주 타켓이었는데 거꾸로 됐습니다. 저희 집의 매출의 20, 30대가 70, 80%를 끌고 갑니다. 20, 30대가 요구하는 게 자기들만의 공간을 달래요. 자기 건드리지 말래요. 40대는 무조건 40, 50대는 왕대접만 받으면 돼요. 그런데 주머니에서 돈 꺼낼 때 40대, 50대들은 한 번쯤 생각하고 꺼내요. 20, 30대는 생각 안 합니다. 자료 찾아보니까 15년 후에 150만 명이 줄어든다라고 계산했는데 이제 10년밖에 안 남았어요. 50만 원 줄어들었어요. 이미 몇 년 전부터 외식업소가 5%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장에서 살아남을 것인가를 가야 되는데 이 전략적 기업으로 가는 12단계에서는 제가 다른 데이터를 좀 꺼내 보겠습니다. 김치찌개 집에서 계란말이를 팔아야 되는 이유, 잘 맞는 이유. 근데 그 계란말이에 저만의 비법 소스가 있죠. 이게 메뉴냐 상품이냐예요. 김치찌개가 팔아서 이미 손익분기점 넘어서고 있으니까 이건 원가만 빼버리고 나면 다 남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품 개발에 좀 관심 좀 가져주시고 주력 메뉴를 팔 것이냐, 사이드 메뉴를 팔 것이냐, 메뉴를 팔 것이냐, 상품을 팔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잘하려고 할까 생각하면 이거 한도 없고 끝도 없고 머리 터져요. 그런데 내가 고객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문제 찾기 쉬워지더라고요. 이 데이터도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9명이 벌어서 3명을 먹여 살려요. 고령자들을요. 이게 10여 년 후면 뒤집어집니다. 3명이 벌어서 세금을 내갖고 9명을 먹여 살려야 되는 시대가 옵니다. 연금 바닥난다는 건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어떤 외부 충격이 오면 길게 가지 않습니다. 짧아요. 그럴 때 사람들이 그럴 때 시야가 좁아지거든요. 그러면 그릇된 판단을 하는 거죠. 버릴 거는 과감하게 버리시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초심으로 돌아가는 거 꼭 잊지 마십시오. 버릴 건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낡은 사고방식도 버려야 되고요.
내가 최고라는 생각도 버리세요. 나만 한다는 생각 버리시고요. 가치 있는 걸 찾으세요. 저는 상품을 개발을 하고 뭘 할 때 반드시 소비자한테 물어봤어요. 음식 가격을 올릴 때도 소비자들한테 물어봤어요. 소비자가 우선입니다. 그거 빼놓으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외식업에 몸담고 있죠. 외식업을 벗어나서 편의점에 알바를 하는 나예요. 식당에 알바를 하는 나예요. 3D 업종에 일을 하는 나예요. 시급만은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됩니다. 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몇몇 업종은 빠질 거다. 시간차는 있지만 갑니다. 갑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시급이 10,000원 안 가도 올해 소득이 5% 또 줍니다. 지금 다른 것들 인건비 다 올라갔죠. 공산품들 다 올라갔지 않습니까? 물가 다 올랐잖아요. 급여는 2 내지 3%. 그러면 2, 3% 갭이 생기죠. 2, 3%가 그냥 그걸 끊는 게 아니라 배수로 계산을 해줘야 되죠. 배수로 계산해 줘야 돼요. 5%예요. 4년 전에 쌍용그룹에서 38세 과장을 정리하고 하더라고요. 그분 뭐 하겠어요? 닭집가 있죠. 의정부 1km 거리에 17개의 닭집. 이런 현상입니다. 고맙습니다.